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사건이 중국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두 나라 한국, 인도 간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인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이자 세계 4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입니다. 인도 정부가 앞으로 7년간 1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인도군 무기획득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인 나라번의 총장의 방안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데요.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방산업계가 3조 원 이상의 한국 방산무기를 인도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거리 대공무기 사업으로 알려졌는데 인도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군의 K방산 도입에 대해 우리와 최대 무역국 관계인 중국이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인도에 수출된 우리 항공무기로 그들의 최신무기라 자부하는 방산무기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하나디펜스로부터 2018년 말 한국에서 생산해 인도한 K9 자주포 열문이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수입한 자주포 36문을 대판이라는 유명한데요. 우리의 자주포가 인도와 파키스탄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자 하나디펜스와 인도 현지 생산 K9 바지라 자주곡사포 51문을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기존 생산 일정보다 앞당겨 인도 육군무기 체계에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K9 바지라 자주포는 한국산 무기 K9 자주포를 인도 현지에 맞게 생산한 것으로 앨리슨의 군용 전자동변속기인 X1100 모델이 장착돼 있습니다. 주로 군용 및 중장비 궤도 차량에 사용되는 X1100 모델은 험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 K9 자주포 때문에 자국이 생산 수출한 무기가 망신을 당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인도 육군 참모총장의 방안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오히려 인도와 중국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편 인도 매체들은 K방산 협력에 대해 특집 방송까지 편성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할 정도로 한국의 무기들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종 계약서 서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언론들은 앞다퉈 나라번의 총장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 구입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우리 군일각에서도 계약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 십수년 전부터 방산무기의 질적, 양적인 증강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이르러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군사강국들이 보유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첨단 무기들도 개발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는 아니지만 최상위에 도전해볼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고도의 첨단 기술을 집약시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첨단 무기를 개발, 생산하는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선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위산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방위산업의 가격, 기술, 품질은 선진국 대비 각각 85, 87, 90% 수준인데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더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아이템은 지상방산 시스템인데 이 분야는 한국의 무기들이 최정상급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강대국들은 군사동맹 혹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전략무기를 배치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전략무기의 핵심은 항공기와 미사일 등 유도무기가 주를 이루지만 제대로 된 전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소유한 소수의 국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거래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상 중심의 재래식 무기가 활발히 거래됩니다. 그중 한국의 지상무기는 한 손에 꼽을 만큼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가성비도 훌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꾸준히 한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가 추진하는 것은 3조 원 규모의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지난 과거 러시아를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 있었으나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을 겪었지만 하나디펜스가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이번 방안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는데요.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이란 국내에서는 K30 비오버캅이란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30 비오버캅은 기존의 30mm 기관포에 신궁 유도미사일을 탑재하여 저고도로 침투하는 항공기, 헬기, 드론 등을 격추하는데 특화된 대공포로서 일명 드론 잡는 괴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 2문과 신궁미사일 4기를 무장하고 최고속도 60km로 질주하며
레이더 탐지 거리는 21km에 이릅니다. 3km 이내 접근한 적은 30mm 기관포로 대응하고 날아오는 원거리 미사일은 신궁유도 미사일로 격추시킵니다. 중국이 우리 무기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드론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중국은 약 20여 종에 달하는 군용 드론을 활용해 정찰과 요격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드론을 잡는 데 특화된 K-30 비호복합이 인도에 수출될 경우 중국의 정찰 및 요격 전력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에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의외로 중국은 드론 시장의 최강자입니다. 세계 드론 시장의 약 80%를 점유할 만큼 드론만큼은 중국이 강세입니다. 중국산 드론 중 대표적인 모델은 차이용4인데요. 차이용4는 날개폭 18m, 최고속도 시속 180km, 작전시간 30시간을 자랑합니다. 최대 345kg에 달하는 무기를 탑재하고 3000m 상공에서 지상 1.5m의 작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력 모델은 차이용4 개량형인 차이용5로 2017년 생산을 시작해 중동 국가에 다수 판매되어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비호복합으로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중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인도는 비호복합 104대, 탄약 운반 차량 97대, G용 차량 39대, 미사일 4,928발, 포탄 17만 발 등이 도입이 되며 하나디펜스는 기술 이전 및 현지에서 원활한 생산을 위해 사업관리기법 전수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입니다. 천궁-M샘은 기존의 적항공기를 요격하는 천공 미사일에 탄도탄까지 요격 가능하게 개량한 고도 15에서 20km 하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입니다. 개량형인 천궁2는 탄도탄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입니다. 천궁2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됐는데요. 수차례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2018년 양산에 착수했고 지난 11월에 최초 포대 물량이 인도됐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 요격을 위해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를 적용했으며 반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방 날개 조정형 형상 설계,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유도탄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궁1의 발사대를 공유할 수 있고 레이더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해 발사 후에도 360도 전방향 추적 요격이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천궁2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한국의 방공망은 20km 내에 적어도는 패트리엇이 맞고 30km 내에는 천궁2, 50에서 150km 범위는 사드로 촘촘한 3중 방공망을 갖추게 됩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국내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2025년부터 요격고도 50km 내외인 한국형 사드인 LSAM 배치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도 국방구매위원회가 도입을 최종 승인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총 6척 재래식 디젤 잠수함 건조 사업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공격용 핵잠수함 6척과 재래식 잠수함 18척 건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도 해군이 러시아제 킬로급, 독일제 하데베급, 프랑스제 스크로펜급 재래식 잠수함을 포함해 총 15척과 러시아에서 임대한 아클라급 차크라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노후화돼 신형 잠수함 도입이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형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것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이 본격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중국은 2010년대부터 함정 현대에 착수해 자국 기술로 구축함과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건조하며 해군력을 늘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으로 인도양에 파견했고 2017년에는 인도와 인접한 스리랑카 한판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확보하는 등 해양 거점 확보에도 적극적입니다. 이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도는 잠수함 사업에 지대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나라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입니다. 각 나라별로 자신들의 최고로 자부하는 잠수함들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로소보로 넥스포드는 아무르급, 나발그룹은 개량한 스코르펜급, 나반티아는 S80급, 티센그루프는 214급,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 3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의 요구 조건에 따르면 신형 잠수함은 대한미사일과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 12발, 어뢰 18발을 탑재 발사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려면 수직 발사대를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인도에 제한되는 잠수함 중에서 이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잠수함은 많지 않으며 현재까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번 사업에 유리한 이유는 2018년 9월 진수된 장보고 3급은 3000톤 크기의 수직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으며
진수 이후 시험평가 결과도 우수해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와 별개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갖고 있는 장점이 또 있는데요. 잠수함 사업에서 인도가 요구하는 것은 메이크 인 인디아입니다. 즉 인도 현지 생산과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또 기존에 보유한 재래식 잠수함보다 지속 자막 능력과 공격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고 독일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도입 단가로 이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인도네시아 잠수 수주 경험과 사업관리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 방한한 인도 대표단이 한국무기 개발 연구기관과 테스트 현장을 참관한 것에 중국 언론들은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24년을 목표로 체계 개발 중인 해상 기뢰 탐지 및 제거함 사업인 MSH2로 불리는 차기 소기함 사업과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LSAM 사업을 인도의 미래 구매 리스트에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는 중국이 보유한 다양한 둥펑 시리즈 탄도미사일 시스템마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도미사일인 둥펑미사일은 중국 탄도미사일의 분류 기호명인데 종류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은 모두 DF 숫자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대지 순항미사일에도 DF 기호를 붙이고 있는 만큼 그들에게 이 미사일은 의미 있는 공격 무기체계라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 파키스탄의 다양한 미사일 전략의 위협으로부터는 인도는 상층 방어와 하층 방어의 2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층 방어는 인도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AAD 미사일, 상층 방어는 인도판 사드 미사일로 불리는 프리트비 대공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한 네 번째 국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지만 주변국들의 위협에 더욱 뛰어난 무기 체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S-400과 한국의 LSAM을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개발한 방산무기들이 인도에 수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언론들은 이번 인도 대표단이 최소한 K-30 비호복합과 한국 소해함 도입에 이미 서명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을 만큼 한국의 방산무기들은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는 무기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